찍지 않았건 이 시간에는 모두 축하하면서 새 출발을 기원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된 도리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첫째, 둘째, 셋째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사실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토록 요구에 맞지 않던 바로 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와 비교돼서 들릴 수밖에 없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그 취임사라고 하는 것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부터 하면서 정말 이 앞으로의 계엄을 예고했던 윤석열식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미리 언론한테는 이제 배포한 그것들을 봐서 언어를 좀 카운팅 해봤는데 경제가 12회, 민생이 5회, 통합이 5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만 보더라도 신임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저희 잠깐 경제와 민생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부분이 강조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통합이 5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서 그때 굉장히 논쟁이 된 바가 있거든요. 자유만 33번이 나왔나 결국은 그런 행태의 연장의 계엄까지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신임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 통합이 중요한 과제인지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취임사가 좀 의미가 있고 괜찮다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라고 이재명 정부를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란 극복과 종식을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다만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라면 진보의 영역이 있건 중도의 영역이 있건 보수의 영역이 있건 다 끌어안겠다는 의미에서 정의로운 통합정부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 유용한 실용정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국가 대계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고 그걸 토대해서 이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하고 규제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국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친기업적일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실용정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수와 기업을 아우르는 과거에 이재명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진보와 친노동자 성향이라는 것들을 뭔가 좀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그다음에 양극화 이런 악순환을 좀 새로 끊어내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진짜 와닿는데 이 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다. 경쟁 탈락 자체가 곧 죽음인 그런 불평등 사회가 결국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서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 이준석 후보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냥 똘망똘망하게 앉아가지고 듣고 있던데. 이런 거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정말. 그리고 첫마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이 정부를 가늠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했던 것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마음을 다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다시 살펴보면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마음을 되돌아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늠자이자 지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엄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싸우냐. 이게 이제 시민들의 보편적인 판단이시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통합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TK에서 그렇게 갔지만 TK에서 지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저는 TK에 구애를 해야 된다. 자주 가서 좋은 정책도 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네.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TK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예. 특히 청년 남성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게 그러니까 그 세대가 완전히 다르게 분리돼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이게 이번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누적돼서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징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20, 30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진짜 중요한 과제를 받던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또 연령과 성별까지도 고려돼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제 아들들이 그 20대인데 게임만 하고 진짜. 이 발언은 약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들이 이제 하는 얘기니까. 이제 그래서 그 좀 잘 케어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근데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인 것이고 그리고 그 20대 청년들 사이에서의 어떤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 정치인이 선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면 거기에 흡수되는 그렇죠.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청년 대중들도 그런데 인입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큰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들을 통합적인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지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만나고 대화해서 대통령이면 견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라를 바꾸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싸움만 하고 고작 제1야당 대표 한 번 만나고 그것도 요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르는 정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정부 끌려다니는 정부를 하지 않으려면 결국 먼저 다수일지라도 손을 내밀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해서 자신의 정책을 설득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를 취임사에 굉장히 잘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유권자분들 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현장에서 뵀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냐면 국민의힘이 후회할 만큼 우리도 저렇게 할 걸. 진작 우리도 저런 정치를 할 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맞아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모든 국민들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AI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 아리백을 몰랐잖아요. 그게 아리백이 뭡니까? 이랬던 사람이 너무 그거를 부끄러움이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모르면은 내가 대통령 후보인데 이걸 모르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리백이 안 되면 우리가 세계 경제 무대에서 생산은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는 지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100%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결국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구에 깨끗한 에너지를 썼는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비단 그 말 그대로 효율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사실 한국 정부라는 게 불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재생에너지의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취임사에도 아리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 믹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탈원전 이런 그 어떤 구호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원전을 소형 원자로까지 포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 것인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후 위기 시대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당히 강조한 게 공정사회이네요. 예. 그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세게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전반적인 성장 전략과도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정의와 정치의 아젠다이긴 하지만 예. 그것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후 위기도 그렇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다 좀 포괄하는 키워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후보 전에 당 대표로서도 오랫동안 발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여기도 보면 박정희 정책이건 김대중 정책이건 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 복합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왔던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방금 모두 발언이 끝났는데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라는 것이고요.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란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박정희, 김대중 정책 필요하면 다 갖다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목표를 좀 제시했다.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튼실히 만드는 그런 기초부터 좀 다지겠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총평을 하신다면. 총평을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오늘날에서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완성형으로 이제 간 것 같은데 네. 실용적 시장주의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이고 그 실용이라는 말에 약간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더 이상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다. 국립민복 쉽게 해서 그 실리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책을 찾는 것만이 네. 대통령의 역할이고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이제 잠시 11시 33분이니까 간단한 뭐 티타임 뭐 정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찬 여야 대표들과 오찬이 진행이 될 거고 거기서 또 새로운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오겠네요. 네. 오늘도 기자들은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인선 발표가 이제 오후부터는 중요시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가늠자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쓰는지 따라가지고 주는 메시지가 되게 다를 거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는 도통 누구냐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초대 총리에는 김민석 의원,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그리고 정책실장에 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그 국정원장의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정도의 안보실장의 위성락 의원 뭐 이렇게 등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장관들까지는 다 되나요? 아마 안규백 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장관은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명과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청문보고서 채택과 같은 이제 국회에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컬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차관 통치를 먼저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시작했었을 때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 차관을 통해 가지고는 정부의 실행 과제들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수석에는 그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요. 민정수석은 검찰,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광수 변호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하마평에 오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비례대표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번호 승계가 올라가게 되어서 사실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연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이제 컬러가 아니라 아마 진보당 그리고 뭐 새정치연합 이런 분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차순위로 또 조금 이제 국회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새롭게 바뀌는 정치 지형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상식의 복원이 되는 시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의 활동이 예측 가능해진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인 인선은 뭐 그럼직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기자들이 상당 부분 예상했던 인물들이 나온 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이제 그 장윤 선배가 아마 기사 내용을 소개해 준 것 같은데 굉장히 내용이 오늘 아침 받은 것과 유사하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밭글과 유사하다. 결국은 이제 그 초대 정부가 시작했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정책 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시도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오래 소통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좀 이렇게 예측했던 것과 다른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한마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나왔는데 총리로 간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재명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 일기는 꾸리는 것 같다. 이런 인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정말로 정광석화처럼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 새진보연합입니다. 이제 비례순번 16번 최혁진이라고 하는 후보가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 하셨다라고 합니다. 당 이름을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이제 새롭게 또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또 꽤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숨가쁘게 저희가 6개월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필요한 역할들, 언론으로서 해야 될 기능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치비상구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 요새 구독자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 같이 올라가고 60 몇 만이죠? 63만. 저희가 차이를 너무 벌려가지고 원래는 상당히 근소하게 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번 벌어지니까 회복이 안 되네. 진짜 취재 편의점 분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저 근소한 차이로 시사 편의점이래. 버벅거리고 있어. 긴장했나봐. 시사인과 비슷해지고 있다. 여러분, 취재 편의점 7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69만 넘었는데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 때 70만 돌파를 하고 싶었으나 저희들의 역량 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께서 저희는 70만 곧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